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한국에서는 가족끼리 친척끼리 모여 오도른께 세배를 하고 덕담을 들으며 세뱃돈도 받아 즐거운 날입니다. 내일이 설날인데요. 이곳에서도 설을 기념하는 갖가지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자국의 문화를 홍보하고 알려온 중국인들 덕분에 음력설도 Chinese New Year, 곧 중국설이라고 아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당히 루나 뉴이어임을 알리고 공통적인 동양의 문화 속에 한국의 독창성도 알려야겠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2세들에게 아름다운 한국의 문화와 강인한 한국의 문화를 알려 참다운 세계 속의 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부심을 심어줘야겠습니다. 문화는 보여주는 것보다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기에 함께하는 설날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일본 전범기 퇴출을 위한 시민 모임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 우길 승천기 퇴출을 염원하는 평화 마라톤 행사를 내일 개최합니다. 미 시민들을 상대로 일본 전범기 사용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이번 행사에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전범기를 모티브로 한 작품 전시에 논란이 되고 있는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 우길 승천기 문양으로 도배돼 있다시피 한 뉴욕시 공식 홍보 웹사이트 nycgo.com. 이처럼 우리 주변 곳곳에서 쉽게 발견되는 우길 승천기 문양들이 역사의식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전범기 퇴출을 위한 시민 모임은 일본 전범기 사용의 심각성과 퇴출을 알리는 평화 울트라 마라톤 행사를 개최합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가 후원하는 이번 마라톤 대회에 참석자들은 달리면서 우길 승천기의 부정적 의미를 미 시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 우리가 의병이 돼가지고 일본 전범기 퇴출운동, 우리 권희주 마라톤 선수가 나와서 지금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고 다 같이 관심 갖고 다 같이 동참해서 일전 퇴모가 계속 지속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월 17일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위안부 기린비 앞에서 출발해 뉴욕 현대미술관, 일본 총영사관, UN 본부를 돌아오는 이번 평화 울트라 마라톤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석자들은 일본 총영사관과 UN 본부 앞에서 우길 승천기 퇴출을 요구하는 성명서 낭독과 구호를 외칩니다. 모마 현대미술관하고 뉴욕 일본 총영사관 UN 본부에서 우리가 걸기를 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전범기 퇴출을 위한 시민 모임은 아직도 뉴욕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잔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평화 울트라 마라톤에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 한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 선거 일정 언론사 공고를 앞두고 운영 규정과 시행 세칙을 최종 개정하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뉴욕 한인의 선관위는 제33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영 규정과 시행 세칙 최종 개정안을 이번 금요일까지는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선관위는 지난 2009년 뉴욕과 뉴저지 등 총 10곳에 설치했던 투표소를 13곳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뉴저지 지역의 한 곳이었던 뉴욕 한인회장 투표소를 포트리아 팰리세이즈 팍, 클로스터 3곳으로 추가 설치하는 것을 계획 중입니다. 뉴저지 지역 한인단체들은 뉴욕 한인회장 뉴저지 투표소 설치를 두고 이번 선거에도 찬반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포트리 한인회 앤드류 김 전 회장은 투표소 설치에 대해 찬성하는 반면 펠팍 한인회 장기봉 회장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목요일 뉴저지 한인단체장 정기 모임에서 뉴욕 한인회장 투표소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뉴저지 분들이 투표를 하시고 싶어 하는데 당연히 해드려야지. 그리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뉴저지 한인회가 정상화돼가지고 뉴저지 한인회에서도 뭐 회장 뽑을 때 뉴욕 한인회에다가 거기다 투표소를 설치하라고 얘기 못해요?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그러면 되는 거지. 옛날에 뭐 20년 전, 30년 전에 당연히 뭐 뉴욕 한인회에서 뭐 트라이스테이를 다 관장했기 때문에 그런 정관이 있었고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지금은 뉴저지나 뉴욕이나 거의 뭐 1대1로 대등한 관계인데
네. 뉴저지에다가 투표소 설치하고 이런 것이 옛날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그런 트라이스테이트 할 때 그떤 정관에 의해서 한 거라면 그건 정관이 고쳐져야 되는 것이고. 뉴욕 한인회 선관위는 지난 2009년 처음으로 뉴저지 투표소가 설치돼 2천여 명의 한인들이 참여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보여 추가 설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선관위도 뉴욕 지역 위원 4명과 뉴저지 지역 위원 3명, 총 7명으로 구성해 뉴저지 지역 투표소 설치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뉴저지도 이제는 많은 우리 한인들이 인구가 유입됐고 또 지난번에 많은 분들께서 투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3군데로 투표소를 늘렸습니다. 지난 한인회장 선거 당시 금지됐던 뉴저지에서의 선거운동과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주 저소득층이 살기에는 빡빡한 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뉴저지주가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소득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상원예산위원회는 지난 4일 저소득층 근로소득 세액 공제 범위를 기존의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1975년부터 시작돼 25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제공되고 있는 저소득층 세액공제 혜택은 IRS가 정한 소득 한도를 넘지 말아야 하며 투자소득도 연 $3,2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뉴저지는 지난 2010년 주정부의 추가 공제 범위가 25%에서 20%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저지주 최저임금 인상 법안에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크리스티 주지사는 저소득층 근로소득 세액 혜택을 종전대로 복귀할 수 있다는 역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셜리 터너 주 상원의원 등은 주지사의 역제안에 관계없이 공제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0년 뉴저지주의 약 50만 명의 저소득층이 이 혜택을 받았으며 평균 공제액은 $430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평균 공제액은 $550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올해 중점 사업으로 한국인 특별 취업비자 추진을 세웠는데요. FTA 체결국에 미 정부가 별도로 배정하는 특별 쿼터를 감안해 15,000개 확보가 목표입니다. 험난한 길이 예상되지만 뉴욕 총영사관은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한국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한 취업비자 쿼터 15,000개 확보를 골자로 하는 한국인 특별 취업비자 도입을 2013년 주요 역점 사업으로 정하고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는 별도의 전문직 취업비자 특별 쿼터를 배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오는 3월 15일로 시행 1주년을 맞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정부가 멕시코, 캐나다, 싱가포르 등 다른 FTA 체결국가에게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미국 내 취업 확대를 위한 비자 쿼터를 배정했지만 한국의 경우 연방의회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지난 2005년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가 FTA 협정과 별도로 의회 입법 과정을 통해 15,000개의 전문직 취업 비자를 확보한 만큼 한국인을 위한 특별비자 쿼터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영사관은 한국인 특별 취업비자 도입을 위한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관할 지역 내 연방 의원들을 대상으로 입법 설득 작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필요하다면 한인 단체들과도 연계해 로비 활동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회 통과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되는 재정 적자를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우정국이 특단의 조치를 선언했습니다. 토요일 일반 우편 배달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재정 건전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메일과 인터넷 사용 증가로 일반 우편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무려 37% 감소했습니다.
그동안 만성적자에 시달려온 우정국은 어제 경비 절감을 위해 우편물 배달 서비스를 축소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포나 의료약품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주 6일 배달 서비스를 그대로 운영합니다. 또한 우체국 사서함으로는 토요일에도 배달되며 현재 토요일에 문을 여는 우체국은 계속 정상 업무를 합니다. 우정국은 지난 2006년 이후 직원의 28%인 19만 3천 명을 줄이고 200곳 이상의 우편 처리센터를 통폐합해 150억 달러를 절감했지만 지난 2011에서 2012 회계년도에 15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직전 회계년도 51억 달러 적자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이 추세라면 2013년 적자는 더 많아져 수십억 달러에 달해 우체국 퇴직자 연금마저 지급하지 못하는 파산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정국은 이번 서비스 축소를 통해 연간 20억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인과 사업체 등은 당분간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우정국은 다음 달 시행 세칙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파산 신청, 요즘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나도 예외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이미 640명이 개인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법무부의 개인 파산 신청 현황을 한국일보가 한인 추정성 씨로 분류한 결과 2013년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챕터 7이나 챕터 13을 신청한 한인이 모두 6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일 18명에 달하는 한인이 개인 파산 신청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00명가량 줄어든 것이지만 예년보다는 2~3배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등에서 한인 파산 신청자는 전체 약 15%에 해당하는 95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뉴욕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저지는 36명, 펜실베니아와 커네티컷이 각각 14명과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채무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절차를 밟게 되는 챕터 13을 신청한 한인이 7명, 나머지는 모든 자산에 대해 청산 절차를 밟는 챕터 7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주 한인 사회가 지난 2008년 말 불어닥친 장기 불황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신청자의 대부분은 자영업자로 대변되는 한인 소상인들이 줄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 한식당들의 위생 상태는 어떨까요? 여전히 또는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고객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를 경기 탓으로 돌린다면 고객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일보가 뉴욕시 보건국 자료를 토대로 코리안 레스토랑으로 등록된 식당들의 위생 등급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249곳 중 67%인 167곳만이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한식당들의 위생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더구나 1년 전 조사 때보다 2.3%포인트 낮아졌고 시정부가 가장 최근 발표한 평균인 72%보다 5%포인트나 떨어지는 수치를 보여줘 심각성을 더했습니다. 특히 맨해튼 지역에서는 A등급 비율이 61%로 낮았습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20%포인트나 하락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32가 상인 번영의 김유봉 회장은 불경기로 매출이 떨어지다 보니 업주들이 위생에 신경을 못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과거 A등급을 받은 곳 중에서도 소홀해진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위생 등급제 도입 이후 줄곧 A등급만 받은 업소는 맨해튼 한인타운의 베이커리, 엘레와 그랜드 노래방, 플러싱의 송간에, 즉석김밥, 반찬 전문점 등 3곳뿐이었습니다. 형제 감독의 맞대결로 화제를 모았던 제47회 슈퍼볼 경기에서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샌프란시스코 49어스를 꺾고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어제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슈퍼볼 경기는 볼티모어가 34대31로 샌프란시스코를 3점 차로 앞서며 12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하버 형제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이번 슈퍼볼은 볼티모어가 이기면서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를 형 존 하버가 가져갔습니다. 볼티모어의 와이드 리시버 자코비 존스가 3쿼터에서 슈퍼볼 사상 최장 기록인 108야드를 질주해 터치다운에 성공하자 경기장은 떠나갈 듯했습니다. 하지만 3쿼터에서 슈퍼볼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로 34분간 경기가 중단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가수 비욘세는 화려한 하프타임 공연으로 축제를 절정으로 이끌며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의 립싱크 불명예를 씻어냈습니다. 지상 최대의 광고쇼로 불리는 슈퍼볼 광고에는 올해 37개 기업이 3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이번 슈퍼볼 TV 광고에는 월드스타 싸이가 말춤을 추며 스낵 광고에 출연했고 현대와 기아차는 7편의 광고를, 삼성은 120초의 광고를 선보이며 한국이 슈퍼볼 광고를 지배했습니다. 슈퍼볼 광고는 1초에 약 13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다음은 시사 콜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의 우길 승천기가 예술작품이라는 미명 아래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길 승천기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예전에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 일본군이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 전 아시아인을 잔혹하게 짓밟고 무차별 학살하며 휘날리고 다니던 일본군을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이들의 깃발 아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들이 고통 속에 어려움을 겪고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 깃발이 예술작품이라며 늘게 내놓으라 하는 현대미술관에서 예술작품이라고 전시회를 갖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 행사를 일본 재단이라는 곳에서 후원하고 있다고 하니 일본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 일본은 이렇게까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며 살인광들의 깃발을 예술작품이라며 전시회까지 가져야 하는가 생각하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일본인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길래 이토록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영유권 주장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쿠릴 열도와 센카쿠 열도, 한국의 독도 모두가 자기네 땅이라고 근거도 없이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며 우기고 있는 일본입니다. 이러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일본은 제국주의의 부활을 암시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고 전 세계의 평화를 파괴하는 무모한 도전을 또다시 벌이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이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20만 명에 이르는 종군 위안부 사건조차도 강제 동원을 하지 않았다며 위안부들이 스스로 지원한 것이라고 왜곡하고 펠세이즈팍 기린비 철거를 위한 음모, 기린비 말뚝 테러 등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다니 이번에 한국인들과 아시아인들에게 희생을 안겨준 우길 승천 전범기를 예술작품으로 전시까지 한다니 말문이 막힙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우길 승천기가 브로드웨이 공연과 식당 정보를 제공하는 뉴욕시 홍보 이미지로도 활용하고 있다니 화가 나다 못해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같은 증거가 뉴욕시 홍보 사이트에서 나타나고 있어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길 승천기를 소재로 한 전시와 퇴출을 위한 마라톤 대회까지 한인사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 계속되면서 이에 대한 한인사회 대응도 단호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권을 누리나보다 모자라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 더욱 강력한 한인사회의 대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참여와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가정들 아침이면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간단하지만 아침 식사 준비에 아이들 등교 준비, 부모님들 출근 준비, 교통정체를 뚫고 직장에 뛰어들어가 쉴 틈 없이 업무를 마치고 또다시 집에 와 비슷한 하루를 마감하고 잠이 들지만 그 다음날 또다시 일상은 되풀이됩니다. 마치 오래된 흑백 필름처럼 시간이 지나가지만 그래도 일찍 은퇴를 해 캐리비안 해안가에서 여유를 즐기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하루의 일상을 견딥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유롭게 조기 은퇴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기 불황이 이어졌던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미국 중년들은 저축 잔고가 계속 줄어들면서 꿈꾸던 조기 은퇴의 꿈을 접고 있으며 은퇴 후 삶의 기대치도 재조정하는 추세입니다. 은퇴를 미루겠다는 비율이 62%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평균 근로자 연령도 꾸준히 증가했는데요. 원인은 기대 수명 연장과 건강 상태 개선, 이외에도 저금리 기조, 사회보장제도의 불확실한 미래 등 미국의 중년들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이젠 좀 편히 쉴 수 없을까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면 힘 닿는 대로 열심히 일해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